오늘 소개할 책은 헬렌 리어링과 스코트 리어링의 조화로운 삶과 헬렌 리어링이 자연에서 찾은 음식법인 소박한 밥상입니다. 조화로운 삶의 일부분 중 머릿말에 있는 부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이 책은 뉴 잉글랜드 지방에서 있었던 20세기의 선구자 같은 모험을 기록한 것이다. 여기 실린 이야기는 우리가 버몬트 산골짜기에 살면서 20해 동안 겪은 일들이다. 우리는 우리가 하려고 했던 일, 그 일을 해낸 방법, 목표를 제대로 이루었나 이루지 못했나를 기술, 경제, 사회, 심리의 면에서 써내려가려 했다. 대공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던 1932년, 우리는 뉴욕에서 버몬트로 이사했다. 처음에 우리의 모험은 그저 땅에 뿌리를 내리고 단순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사는 것이었다. 자연 속에서 서로 돕고 기대며 자유로운 시간을 실컷 누리면서 저마다 좋은 것을 생산하고 창조하는 삶을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다. 시간이 흐르고 경험이 쌓이면서 버몬트 골짜기는 실험실이 되어갔다. 우리가 지켜야 할 원칙을 세워갔고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몸으로 겪어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첫째, 빠르게 변해가는 복잡한 형편을 미국인들이 깨닫도록 도움을 주는 일. 둘째, 북아메리카에서 꾸준히 권력을 확장하고 있는 금권 무력 독재 세력의 마음으로부터 저항하고 정치적으로 저항하는 일. 셋째, 거의 거덜난 북아메리카와 서유럽의 사회 질서 속에서 그나마 보존해야 할 것을 가려내어 지키는 일. 넷째, 사회 체제의 대항이 될 원칙과 실제를 세우고 다듬어 공식으로 만드는 일. 이와 함께 다섯째,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는 세계 안에서나마 올바르게 살아가는 본보기를 보여주는 일들이었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처음에 돈을 아주 조금만 준비해도 되고 그 뒤로도 적은 돈으로 잘 꾸려갈 수 있는 독립된 경제라고 생각했다. 노동시간을 반으로 줄이고 대신 조화로운 삶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었다. 도시를 떠날 때 세 가지 목표를 품고 있었다. 첫 번째는 독립된 경제를 꾸리는 것이었다. 우리는 불황을 타지 않는 삶을 살기로 했다. 두 번째 목표는 건강이었다. 우리는 건강을 지킬 뿐 아니라 더 건강해지고 싶었다. 세 번째 목표는 사회를 생각하며 바르게 사는 것이었다. 우리는 되도록 많은 자유와 해방을 원했다. 여러 가지 끔찍한 착취로부터 벗어나고 싶었다. 지구의 약탈자로부터, 사람과 짐승을 노예로 만드는 것으로부터, 전쟁을 일으켜 사람을 죽이고 먹기 위해 짐승을 죽이는 것으로부터 말이다. 리어링 부부가 세운 원칙 중 하나는 채식주의입니다. 이 채식주의에 관한 내용은 후에 헬렌 리어링이 쓴 소박한 밥상에 더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소박한 밥상의 일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나는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해 음식을 만들지 포만감을 느낀 후에도 타락한 미래를 자극해 건강에 안 좋은 것을 포식하려 하려는 의도는 없다. 몸에 음식을 공급하는 일이 그리 공들이고 시간과 힘을 그토록 많이 쏟아부을 필요가 있을까? 식사를 간단하고 쉽게 하면 그 준비에 들이는 노고가 한결 줄어들 것이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와 같은 이라면 훨씬 쉬운 손님이었을 것을 에머슨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느냐고 묻자 소로는 덤덤하게 가장 가까이 있는 것이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소로는 말하지 않았던가. 단출하게 하라. 욕구를 절제하면 짐이 가벼워질 것이다. 잔치하듯 먹지 말고 금식하듯 먹으라. 닥터 존 암스트롱은 이렇게 말했다. 생일 잔치나 혼인 잔치 때일수록 마음을 끄는 식탁을 피하라. 크리스마스, 추수감사절, 정원 초하루, 부활절 등의 축일이면 주부들은 녹초가 되도록 일하고 과식한 이들은 배탈로 고생하지만 우리 부부는 음식을 먹지 않고 물이나 주스나 마시는 것으로 위장과 음식 만드는 사람에게 휴식을 준다. 인간의 육식은 불필요하고 비합리적이며 해부학적으로 불건전하고 건강하지 못하며 비위생적이고 비경제적이며 미학적이지 않고 무자비하며 비윤리적이다. 리어링 부부가 숲으로 들어가며 주장했던 조화로운 삶을 주장한 지도 한 세기가 지나갑니다.
지금의 심각한 환경 문제를 생각하면 100년 전에도 조화로운 삶을 살자고 주장했던 이 부부는 이제 우리 곁에 없지만 자연 속에서 살아가고 싶은 열망은 더더욱 커지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 성장만 이루려고 앞만 보고 달려가는 사이에 사람과 동물과 자연과 어느 것 하나도 조화롭게 살고 있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씁쓸합니다. 더 많이 가진 우리는 니어링 부부보다 과연 행복할까요?